총을 들어 일제에 항거한 남자연의 활약상은 각종 언론에서도 대서특필됐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투쟁하는 그녀를 사람들은 여걸이라 칭했다. 여자 안중근으로 불린 독립투사 남자연. 그녀는 어떻게 주걱 대신 총을 들게 된 것일까? 독립투사들의 어리서려 있는 하얼빈. 옌벤에서 중국인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남자연의 증손자 김종식 교수는 증조 할머니의 흔적을 찾아 하얼빈에 도착했다. 80여 년 전 이 거리에서 증조 할머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그의 손에는 작은 책자가 하나 들려 있었다. 집안 대대로 전해오는 아주 귀한 것이라고 했다. 조부이신 할아버님이 생전에 남자연 여사의 일생에 대해서 작성해 두신 기록입니다. 김종식 교수는 할아버지가 남긴 기록에 의지해 증조 할머니인 남자연의 행적을 더듬어 보기로 했다. 그렇게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하얼빈 시내에 자리 잡은 한 호텔. 하얼빈 최초의 호텔로 알려진 이 호텔이 들어선 것은 1906년. 건물만 약간 바뀌었을 뿐 이름도 위치도 남자연이 항일 독립투쟁에 앞장섰던 1930년대 그대로다. 이 호텔은 대체 독립투사 남자연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영국의 린턴경을 단장으로 해서 일본의 만주사변 이후에 중국 침략에 대해서 국제연맹을 대표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린턴경이 머물던 호텔입니다.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중국 동베이 지방을 침략한 일제는 다음 해인 1932년 만주국이라는 괴뢰 국가를 세운다. 이에 국제연맹에서는 현지 조사를 위해 조사단을 파견하는데 이들이 바로 리턴 조사단이다. 소식을 들은 남자애는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왼쪽 넷째 손가락의 두 마디를 단칼에 자른 남자애. 그녀는 5글자를 써내려간다. 조선의 독립을 원한다. 그리곤 잘린 손가락을 혈서와 함께 싸서 국제연맹 조사단의 대표인 리턴경에게 보낸다. 일제의 만행과 독립의 정당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했던 이 거사는 남자연의 아들이 남긴 기록에도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일제의 삼엄한 경계로 인해 이 혈서는 결국 전해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여성 그리고 또 나이가 많은 할머니께서 현장에 투쟁에 앞장서서 이렇게 참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다는 측면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독립군으로 나서는데, 그리고 수많은 젊은 여성들에게도 항일 투쟁에 참여하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적인 유학자 집안의 며느리였던 남자현. 결혼 5년 만에 의병이었던 남편이 전사하고 유복자 아들을 키우던 그녀는 1919년 중국 망명을 결심한다. 경북 영양을 떠나 그녀가 향한 곳은 만주 지역의 대표적인 무장항일 투쟁단체인 설어군정서의 본거지. 3.1운동을 계기로 본격적인 독립운동의 길에 들어선 이때 남자연의 나이는 만으로 47. 이곳에서 그녀는 무장항일 투쟁가로 변모한다. 설어군정서에서 국내 진공작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국내 진공을 해서 뭔가 일본 조선 총독을 처단하는 것이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연 여사는 1925년에 그 당시 만주 지역의 대표적인 무장 독립운동가인 최찬 등과 함께 국내로 진입을 해서
사이토 총독을 처단하기 위한 그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경성으로 잠입한 남자연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조선 총독 암살. 당시 기만적인 문화정치로 민족 분열 계략을 펼친 사이토 총독을 처단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것이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동지 중에 한 사람이 그만 발각이 돼가지고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만주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등을 격살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졌다는 거, 그리고 이 남자연 선생의 지도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같이 행동을 했다는 거. 그로부터 8년 후인 1933년 남자연은 또다시 거사를 계획한다. 만주국 수립 1주년 행사 때 만주의 일제 최고 실세 무토노부요시를 사살하기로 한 것이다. 일제의 심장에 총을 겨눈 여인 남자현. 당시 주만주국 일본 전권대사였던 무토노부요시는 악랄하게 한인들의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것으로 악명이 자자한 인물이었다. 그녀의 거사 계획은 어떻게 되었을까? 30年的这个事儿，30年的时候，吉林街4号是不是这一个位置吗？在省委后边儿。 예전에 이제 길림가 4호에서 할머니가 무기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길림가 4호가 아마도 지금 서 있는 길림성 당 중앙위원회 이 자리 이 뒤쪽이 아마도 길림가 4호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1933년 2월 27일 오후 하얼빈의 한 거리. 급박하게 뛰는 발소리 뒤로 일제경찰의 맹렬한 추격전이 벌어졌다. 점점 포위망을 좁혀가는 일격. 마침내 총을 겨누며 애워싼 일제경찰에 의해 거지 행색의 한 사람이 붙잡혔다. 만주의 여성 항일투사 남자현. 무토대사 암살에 사용할 권총과 폭탄을 받으러 갔던 그녀는 내부 밀고로 인해 체포되고 말았다. 안타깝게도 실패로 끝난 거사. 그러나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여자 비장, 여비장, 비는 나를 비자예요. 막 날아다니는 것 같은 이런 장군이다. 여자 장군이다. 이런 여비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줄 정도였습니다. 그걸 보면 남자연 선생이 얼마나 투쟁력이 있고 의지가 강하였는가 이런 거를 잘 나타내 주는 것이죠. 6개월 동안 혹독한 고문을 받은 남자현. 일제가 주는 밥은 먹지 않겠다며 단식 투쟁을 벌인 그녀는 사경을 헤매는 지경이 돼서야 석방된다. 옥중에서도 굴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기계로 항일 의지를 불태웠던 남자현.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감옥에서 나온 그녀는 어디로 향했을까? 남자연의 아들이 남긴 기록에 의하면 그녀가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진 곳은 하얼빈의 한 여관. 8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그녀의 마지막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是这个位置是不是以前那个朝鲜族的那个商店和旅馆？原来就是旅馆的。这个是旅馆是。对。现在还没拆的这个地方吗？没有，那没拆，你们还在吗？还在吗？你们现在旧房还有吗？ 옛 주소를 물어물어 힘겹게 찾아간 길. 처음 지은 건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이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하다. 고단한 망명객의 신분이었지만 남자연은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신념을 끝내 굽히지 않았다.
一个房间是这么大，是吧？都这么大，各个家起码都这么大。是吗？ 여관은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며 지금은 모든 방이 개인의 살림집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이곳. 남자애는 하나뿐인 아들과 손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여간방 한쪽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조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투사의 마지막 순간이었다. 一共是4家。啊，一共4家啊，这边有这边4家4家，就是8家啊，是都是结构是都一样吧？结构基本上都一样大。一样大，而且这个差不多少。 是吗？이렇게 어렵게 찾아와서 보니까 정말 한 2사람 이렇게 누우면 되는 그런 작은 조시 여관에서 할머니가 그 오랜 동안의 고문을 당하시고 단식 투쟁 후에 오셔서 여기서 마지막 임종을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감격이. 쉰이 가까운 나이에 무장 항일 투쟁에 뛰어든 여걸 남자연이 남긴 유언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대변하고 있다. 너의 생전에 독립을 보지 못한다면 너의 자손에게 똑같은 유언을 하여 내가 남긴 돈을 독립 축하금으로 바치도록 하라. 남자연 선생은 다른 그 여성 독립운동가에 비해서 봤을 때 그 시대에 무장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는 점, 그거는 정말 혁명 사상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던 여성이라고 하는 여장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요한 강산에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던 맹렬한 소리가 탕하고 고막을 울렸다. 고요하던 평양 시내를 발칵 뒤집은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것은 놀랍게도 여자 폭탄범. 만 32살의 임신부 안경신이다. 그녀는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 항상 이제는 이렇게 무력으로 응징해야만이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또 여론도 환기시키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진정한 독립을 이룰 수 있다. 1920년 당시 평양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신문을 살펴보던 중 눈에 띄는 기사를 발견할 수 있었다. 미국 의원단 환영 기사. 100여 명의 미국 의원단이 현지 시찰을 위해 필리핀, 중국, 일본 등 동양 3개국을 순방하는 일정 중 방한한다는 보도다. 소식을 들은 안경 씨는 폭탄 거사로 대대적인 시위를 촉발시켜 미국과 세계 여론에 한국 독립을 호소하자는 계획을 세웠다. 임시정부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교 차원, 외교적인 활동하면서 또 국내에서 여론을 환기시켜서 우리가 독립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세계 여론에 보여줌으로써 세계 여론이 왜 여기서 폭탄이 터뜨려졌지? 왜 저런 어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관심을 막 가지게 됐네. 이 엄청난 거사를 감행한 안경 씨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네네 맞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가족에 대한 기록도 제대로 된 사진도 남아있지 않은 안경 씨. 수소문 끝에 그녀와 특별한 관계라는 사람을 찾을 수 있었다. 돌아가신 아버님의 이모가 되시죠. 이모 할머니요. 고향이 평안남도인 이들은 6.25 전쟁 때 자료가 모두 유실돼 공식적인 인정은 받지 못하고 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사진밖에 없네요. 저희 아버님 되시거든요. 그러나 남편에게서 들은 이모에 관한 얘기는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이모는 무섭지도 않은가 봐. 이렇게 빨래 소쿠리에다가 저기 태극기를 담아가지고 옆구리에다 끼고 나눠줬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안경신의 독립운동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그녀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20년 대한애국부인의 검거 기록에서다. 검거의 건 그래가지고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제 안경신 선생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전국적인 비밀결사 항일 여성 단체 대한애국부인회의 일원이었던 것이다. 1919년
전국에 만세의 함성이 울려 퍼지던 당시 평양에서 적극적으로 3.1운동에 가담한 안경씨. 이후 대한애국부인회의 일원으로 독립운동을 이어가게 된다. 그곳에서 안경씨는 본부에서 모집한 군자금을 상하이 임시정부에 전달하는 교통부원, 즉 일종의 비밀 공작원으로 활동한다. 그러나 한계를 느낀 안경씨는 직접적이며 적극적 투쟁 방식인 무장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적의 통치기관 파괴와 요인 암살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광복군 총영에 합류한다. 강력한 무장 투쟁을 전개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압록강을 넘나들면서 일본군 경찰서를 습격을 하고 연사무소를 습격을 하고 또 행정 단위 조직을 습격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그래가지고 일본 조선총독부 사이에서는 벌벌 떨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무장투쟁을 전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1920년 8월 3일 지령을 받은 안경신과 결사대원들은 평양으로 향했다. 그들의 목표는 일제의 상징적 통치기관인 평양경찰서와 평남도청이었다. 치마폭에 숨긴 것은 다름 아닌 폭탄. 그리고 뱃속엔 아기가 있었다. 삼엄한 경계를 뚫고 평남도청을 향해 나아간 안경씨는 화약 심지에 불을 붙인다. 그리고 나는 일제 침략자들을 놀라게 해서 그들을 섬나라로 철수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곧 무력적인 응징, 투탄, 척살, 사살 같은 일회적 효과가 크게 주요할 것으로 믿고 있다. 독립투쟁가가 많이 있고 여성투쟁가도 수없이 있다. 그러나 안경신같이 시종일관 무력적 투쟁에 앞장서서 강렬한 폭음과 함께 살고 죽겠다는 야멸찬 친구는 처음 보았다. 나약한 몸이지만 결국 자기 한 몸 희생해가지고 우림적 독립과 우림적 해방을 정치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결심하신 것 같아요. 북한 거사 후 무사히 피신했던 안경씨는 그러나 몸을 숨긴 지 7개월여 만에 일제 경찰에게 체포된다. 태어난 지 이제 겨우 12일 정도 된 갓난아기와 함께였다. 안경씨는 검사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법정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투지. 그녀는 오히려 재판장을 향해 꾸짖었다. 조선 사람이 조선 독립운동을 하여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죄냐? 결국 안경씨는 임시정부의 투서가 참작되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그러나 그녀에게 찾아온 또 다른 슬픔. 다시 만난 아기는 눈이 멀어 있었다. 할아버지가 면회를 갔더니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아기를 감옥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아기를 덮어줄 이불도 하나 없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얇은 거를 하나 신생아죠. 그걸 이렇게 쌓고 안고 있는데 얼마나 추웠으면 눈이 다 실명이 돼 있더라.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앞으로 우리 무장 독립운동사에서 사실 찾아보면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조명을 받고 못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일본의 수도 도쿄 한편에는 조금 특별한 박물관이 하나 있다. 들어서자마자 화려한 한복이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다. 한일 간의 참된 역사를 가르치고 전시할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문을 연 이 고려 박물관은 한국인이나 제일교포가 아닌 일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そして初めは私たちは韓国に女性独立運動家がこんなにたくさんおられるってことを知らなかったんですね。もともとは女性の運動家っていうとユガンスンお一人ぐらいしか詳しくは知ら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こんなにいるんだっていうことを聞かされて、一体どんな方たちが 작년 초 이들은 한국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추모하는 시화전을 열었다.
일본의 심장부 도쿄 한복판에서 열린 이 특별한 시화전은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これ私が描いたこんなちょっとひどいですね。特にこんなような方たちが印象深い人たちです。 우리에게도 낯선 인물들이 꽤 보인다. 고려박물관 소속 조선여성사 연구회. 이들은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한국의 여성항일운동가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는 일본인들. 그들은 왜 한국의 여성 독립운동가에 주목하는 것일까? 日本ではほとんど資料もないです。独立運動家に関することもそうですし、朝鮮女性の資料もほとんどないです。在日の方の資料も少しはありますけども、その資料を探るところから今始まってるみたいなところもありまして。 한 달에 한 번 토론회를 겸한 모임을 진행하는 조선여성사 연구회. 오늘은 특별히 제1한인들의 역사와 삶의 흔적을 탐구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반성하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진정한 준비라고 이들은 믿고 있다. 朝鮮史が結局日本史の裏返しですよね。だから朝鮮史のその理念を見ると、日本が植民地政策としてどういうことをやったかということが白日のものが分かりますね。そういう意味で朝鮮史を掘り下げることが必要だなと思うんだけども。 한편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불꽃 같은 삶을 잊지 않고 되새기려는 노력은 우리 가까이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특별한 시화전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의 한 미술관. 전시 중인 작품은 모두 여성의 굴레를 뛰어넘어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여인들의 삶을 시와 그림으로 담아낸 것이다. 이분들을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 이름 석자라도 기억해야 되는 그 우리 결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일단 이분들을 알리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시라는 형식으로 이런 작업도 그리고 서예전, 그림전 이런 걸 통해서 좀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화전을 찾는 이들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에 눈길을 떼지 못한다.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이제 새로운 발견이고 또 우리도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요. 이윤옥 시인은 발로 뛰며 시를 쓴다. 독립투쟁의 현장을 찾는 것은 물론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다. 너무 많이 기다리셨어요. 점점 예뻐지시네요. 세상에 어떻게 건강하세요? 네네. 아이고 괜찮아요. 여기 전부 밑으로 되게 아주 깨끗이 예쁜데요. 예. 깔끔하고. 만 13살의 나이에 한국 광복 진선 청년 공작대에 입대한 후 광복군 활동까지 이어가며 항일 독립투쟁에 나섰던 오희옥 여사. 아직도 그때의 기록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여름 최고의 보양식 민어. 목포 앞바다 산지 직송. 400g 푸짐한 한상. 29,900원 무료 배송으로 만나보세요. 여기 몇 분이 여기? 몇 분이? 네. 다 직주라고. 여성 독립운동가 시집 쓰면서 생존에 계신 분 이제 그 추적해서 만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그 오희옥 지사님 만나 뵙고. 사실 오희옥 여사의 집안은 할아버지부터 부모, 언니와 본인에 이르기까지 3대가 독립운동을 이어온 독립운동가 집안이다. 어머니시고. 네. 우리 언니. 설호군정서에서 활약했던 아버지는 물론 독립군에서 활약한 어머니를 비롯해 여성 광복군으로 활약한 언니까지 특히 가족의 여성들이 모두 당당한 광복군이었다. 언니 여기 빨고 오희영. 임시정부 기념사진 속에서도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 자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오희옥 여사는 선전활동과 문화활동, 첩보활동 등 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길가에서 이런 확신 같은 걸 선전하고 일본 놈들의 악한 그런 정상을 선전하고 그리고 또 정보 수집도 도로 가서 하고요. 우리 후방에 이제 일본 부대들이 접근했는데 거기 이제 원래 가서 연락 편지 같은 것도 전달하고. 1940년 창설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 광복군에는 많은 여성 대원들이 있었다. 이들은 무장투쟁의 당당한 주체였다. 훈련은 다 받고 위급할 때는 정말 전투 참전해야죠. 총도 쏘고 막 그러죠. 총 들고 손을 같이 전쟁할 그런 마음이죠. 한말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부터 시작해 여성 광복군에 이르기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총칼을 들고 일제에 항거한 여성들의 무장 독립 투쟁은 끊임없이 그 맥을 이어왔다. 똑같이 광복군 전역으로 똑같이 훈련을 받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런 분들도 있었다는 점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그 항전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태평양의 동쪽에 위치한 하와이. 일제강점기 조국을 뒤로한 채 머나먼 이민길에 올랐던 여인들이 도착한 곳은 하와이의 중심 도시 호놀룰루였다. 호놀룰루에 있는 하와이 대학교를 찾았다.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이 학교 한쪽엔 뜻밖의 한국 전통 양식의 건물이 자리 잡고 있다. 하와이 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와 교육을 위해 설립된 이 연구소는 하와이 한인들에 대한 자료를 다수 보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서 독립운동과 관련한 새로운 자료가 발견됐다. 1919년에 제작된 한 장의 낡은 포스터. 이거는 아주 특별한 것이 독립선언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한 거 내용까지 쓰고 내각 이름까지 써 있고 이렇게 합쳐서 만드는 겁니다. 독립선언서와 함께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강요 명단은 물론 임시정부의 정강까지 담긴 이 포스터는 당시 3,000장이 제작 판매됐다. 독립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 이거를 독립기금 자금 모금으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했냐? 우리 여자들이 했습니다. 그녀들은 과연 누구일까? 한 영수증 속에서 그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만주에서 활동한 대한독립군 대표가 군자금을 받은 사실을 표시한 영수증. 독립자금을 보낸 이는 바로 하와이의 대한부인구제회다. 1919년 모국의 3.1운동 소식에 하와이 각 지방에서 모여든 여성들. 이들은 조국 독립운동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기로 한다. 대한부인구제회 장정과 취지서에는 동기와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독립운동으로 참상을 당한 사람과 부상당한 동족을 구원하고 대한부인의 참된 모습을 보존하고자 한다. 우리 대한부녀들아, 때가 왔도다. 이때는 조상나라를 독립지위에 올려앉혀 놓은 때요. 목적은 나라 위하여 피 흘리고 죽고 갇히고 고생하는 동족을 구제할 것이다. 3.1운동 때 참가하여서 부상을 당하거나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소위 그 위로금이나 위용금을 보내고자, 그게 첫째 목적이라 이게 이제 부인구제회 그 회원 증서입니다. 회원. 네. 회원들은 단순히 회비나 성금만이 아닌 여러 가지 장사를 통해 독립자금을 모았다. 떡, 김치, 무말랭이 무침 등 돈이 남을 수 있는 장사는 모두 했다.
조국의 광복을 이루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모은 독립자금은 임시정부를 비롯한 각종 독립운동 단체에 보내졌다. 기록에 따르면 대한부인구제회가 애국 사업에 지원한 금액이 미화 20만 달러를 넘었다고 한다. Women were active in facilitating these events, and it was just one more way in which they could communicate to the larger community, whether, as I say, through parades or festivals, about the dilemma, the issues confronting Korea. And so I think when you talk about Korea's independence, its independence movement, especially in Hawaii, women play a very strategic role and a very active role, which needs to be documented. 하와이 여인들의 독립운동은 보다 폭넓고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됐다. 이 사람이 할머니래. 누구요? 이 사람의 외할머니. 전수산이 이 사람이래. 대한부인구제회의 일원이었던 전수사는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 She had taught my mother and older aunt earlier so that they could perform at the Honolulu Academy of Arts. They had invited grandmother to do the Korean programming there, which was one of the first times that the local community was able to see Korean dancing. 국권을 빼앗긴 나라 식민지 조국을 위해 대한부인구제회 회원들은 한복을 입고 전통춤을 추었다. 모국의 문화를 전승하고 보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녀들이 직접 무대에 섰던 각종 공연은 독립자금 모금을 위한 활동이자 조국을 알리는 작업의 일환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축제와 행사에 한복을 입고 참가한 이들이 반드시 손에 든 것은 바로 태극기였다. 하와이 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는 당시의 태극기가 보관돼 있다. 여자들이 이걸 바느질을 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면서 광목을 잘라내고 거기다 색깔을 넣은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휘날릴 때 양쪽을 보여줘야 되니까. 1920년 무렵 하와이 한인 여성들이 손수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이 태극기에는 이영만리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그녀들의 염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독립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독립기금 자금 모집하고 그러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도 보급을 시키고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가장 남쪽에 위치한 하와이. 1903년 1월 하와이 호놀룰루 외항에 도착한 최초의 한인 이민자들을 필두로 하와이 한인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여기 1919년에 일로 이사를 왔거든. 사탕수수 농장의 계약 노동자로 하와이에서의 삶을 시작한 초기 이민자들. 식민지 조국의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 새롭고 자유로운 삶을 꿈꾸던 그들이었지만 이곳에서의 삶 역시 결코 녹록지 않았다. 예, 이게 이제 처음 이민 오신 분이 쓰고 온 가시거든요. 더구나 돌아갈 조국을 잃었다는 것은 더욱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 그분들이 못 살아서 이민 온 건데 그 당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빈손으로 와가지고 그 뜨거운 땡볕에서 숯밭에서 막 찔려가면서도 일을 하다 보니까 비참했지요. 당시 하와이 한인 사회의 일대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진 신부의 등장이었다. 사진으로만 결혼을 결정하고 이주한 여성들. 그녀들은 하와이 독립운동의 주요한 세력이 됐다. 식민지 현실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던 중 20살의 나이에 사진 신부로 하와이에 간 천연희. 그녀의 자필 기록과 카세트 테이프에는 조국의 독립을 염원했던 하와이 여인들의 사연이 담겨 있다.
일본에 합병이 되고 우리 태극기가 내려갑니다. 내려가니 어떻게 울었던지 밥도 안 먹고 그 안창호 씨가 연시 참 말을 잘하는데 연시라는 소리를 우리가 다 듣고 애국자로 연시라는 소리를 듣고 대한부인구제회라든가 국민회에 참여해서 3.1운동의 독립선언서 또 포스터도 막 붙이고 댕기고 또 후원금 걷어서 고국으로 보내고 항상 마음속에 자기의 조국이 있었고 또 헤어진 어머니와 언니가 항상 가슴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조국을 떠났지만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하와이의 여인들. 메리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한국은 삶이자 전부였다고 했다. Right. Thank you. Yeah. 그래서 점점 한국말도 잊어버려요. 할머니의 잊혀가는 한국말처럼 하와이의 그녀들도 너무 쉽게 잊혀버린 것은 아닐까. 괜찮아요. You know? Because 그때 사람들이 사랑해서 나라 사랑하고 한국 사람 사랑하고 그래서 enough.